여러분, 정부가 외상을 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정부가 외상을 쓴다는 말을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외상을 썼기는 썼더라고요. 그전에도요. 그 외상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겁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쉽게 말하면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태풍이나 수해 같은 그런 경우에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추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냥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예요. 국가재정법 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미리 맺고요,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예산에 계상한다예요. 예산에 계상한다. 다음 연도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외상채무라는 거죠. 외상채무. 야, 참 저는 외상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외상채무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2002년에 태풍 루사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외상채무가 있었고요. 2011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 외상채무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 또다시 9년 만에 외상채무를 들고 나온 거죠.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거와는 그 양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과거하고 양태가 다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 여러분 깜짝 놀라시잖아요.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4차 추경까지. 그렇게 했을 때 846조 9천억 원입니다. 43.9%예요. GDP 대비. 예. 국가 채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느니까, 야, 이게 국가 채무를 또 늘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또 늘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어째 보면요, 이번에 쓰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카드는 꼼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꼼수로. 워낙 살림을 못 살았으니까 1년에 4번을 빚을 내고도 67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를 내고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꼼수를 부린 거죠. 보이기에는요, 추경이 적어 보이지만 사실 외상채무가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돼요. 적어도 지금 외상채무를요 1조 3천억 여기까지 쓴다고 합니다. 적어도 1조 3천억.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장마 수해, 그 수해 복구비가 3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지원하는 게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중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다 뽑아 놓잖아요. 그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조 3천억을 더 갖다 쓰게 되면 847조가 아니라 848조 2천억 원이 됩니다. 국가 채무가 말입니다. 그만큼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옛날에 소라고 하면요, 농가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소가 논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지금처럼 기계가 없던 시대에는요,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보물 중에 보물을 팔아야 할 지경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마음도 더 두꺼워지고요.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채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재정적자라고 하나요? 재정적자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요, 4차 추경까지 하면 재정적자가 관리재정 수지니까 이거는 이제 4대 보험을 뺀 거예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6.1%입니다. 6.1%. 본 예산도 3.5%의 마이너스에 전부 다 마이너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대부분 관리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국고라는 게 마치 사금고처럼 활용이 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사금고냐? 표를 위해서 돈만 쓰니까 이게 사금고지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국고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대로 가면 심지어 이자도 엄청납니다. 이자도 보세요. 2018년에 17조 3천억이었던 이자가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입니다. 2021년에는 21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21조 1천억 원.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자만 이렇다는 거예요. 이자만. 국채 이자 비용만 21조 1천억이라는, 21조 1천억 원. 나라를 거들낸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죠. 굉장히. 왜냐고요? 여러분, 저는 올해의 위기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의 위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자, 가을 태풍 작년에 많이 왔잖아요. 올해 또 가을 태풍 올 가능성 큽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도 태풍이 오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잡히느냐 못 잡히느냐 그런 상태잖아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이 또 봉쇄령을 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봉쇄령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출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 이야기할 때는 유럽 시장이 3대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3대 시장 중에.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하면요, 아직 9월이에요. 아직 9월이에요. 이제 3분기가 끝나갈 무렵에 4분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라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게 올 수 있는데, 아마 예비비까지 다 털어쓰고 외상으로까지 다 이렇게 털어쓴다면 과연 앞으로 올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할런지 저는 그것도 좀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요,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엄청난 위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에 찾아보면 위기란 단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추미애 사건 아시죠? 추미애 사건. 네이버에다 추미애에 대하고 검색을 하면 이게 내용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실시간 뉴스라는 게 없어요. 실시간 뉴스라는 게. 실시간 뉴스라는 게 없이, 지금은 뭐 똑바로 되지만 이런 걸 보면요, 네이버 입장에서야 뭐 잠깐의 어떤 시스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미필적 고의인가요? 하필 그때 추미애를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된다는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카톡에 대해서도 들어와 보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저는 언론이나 네이버나 포털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실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경제 상황을 앞으로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